자, 이번 시간에는 경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 올해 시험 문제, 특히 이제, 자, 지금 지목은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근데 이 경계가 조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할 때, 작년에 나올 게 다 나왔는데, 뭐 나올까 지금 고민 중인데, 만약에 나온다면 뭐가 나올까 이제 생각해 봤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나온다면 요번에 지본하고 면적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지목하고 얘기인데, 혹시 나온다면 이게 나올 것이다. 하여튼 경계는 뭐예요? 도상상의 경계니까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모여서 연결해서 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해요. 도상상의 경계입니다. 도상상의 도면에.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계점간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경계점은 두 가지예요. 뭐라고? 만약에 뭐예요? 도면상에 이렇게 도면상에 뭐 지적도나 이면도 이 도면상에 필지와 필지를 나누는 선의 무슨 점? 선의 꺾인 점입니다. 선의 꺾인 점. 이 꺾인 점을 뭐예요? 꺾인 점을 무슨 형태로? 도의 형태. 이 그림 형태로 이게 손으로 그림 형태로 나타나는 거. 이게 이제 그림이 이게 도의 형태예요. 자, 물론 축척이 500분의 1 도면도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꺾인 점은 뭐 직각으로 꺾여나 둔각으로 꺾이나 꺾인 점은 마찬가지예요. 이게 꺾인 점. 이게 바로 뭐예요? 꺾인 점. 이 꺾인 점. 이게 바로 경계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이제 경계점간을 자, 이렇게 뭐예요?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공부에 등록해서 이게 경계인데 이렇게 도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으로 그린 도의 형태와 경계점 좌표 등록표에 자 이렇게 뭐예요? 어떤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 자 부호와 부호들을 써놓고 1번의 x와 y 좌표 2번의 x와 y 좌표 이게 좌표 형태예요. 좌표 형태. 그러니까 도의 형태 그림으로 나타나는 도의 형태와 이 좌표 형태 이게 좌표 형태로 좌표 형태 이게 바로 뭐예요? 경계점이다. 그러니 여튼간에 이 경계점간을 뭐로 연결한 거? 직선에 연결하는데 이 직선에 연결한 등록과 선이 이제 경계라는 게. 근데 이제 경계에 관한 원칙은 시험 문제 안 나와. 이거 옛날 얘기지. 지금은 너무 쉽다가 안 나옵니다. 자, 하여튼 경계 국정주의는 경계는 국가만이 정한다는 게 국정주의고. 경계 다 이 직선이죠. 경계 곡선이다 이렇게 나올 수는 없겠죠. 자, 그렇게 나오는 것은 이제 시험 문제 내면 그렇게 낸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시험 문제 계속 내줘야 되고.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란 건 그 얘기 지금. 경계는 우리가 이 토지와 토지 사이의 도면상의 경계는 이게 하나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항상 뭐예요? 항상 단독주택 살다 보면 자, 이 뭐예요? 담벼락이 두 개 있죠? 담벼락이. 자,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래서 경계가 우리가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 이 도면상의 경계는 항상 하나예요. 자, 하나가 두 토지를 뭐예요? 자, 두 필지를 공통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경계 불가분이에요. 축척 중대 원칙은 축척은 큰 것에 왜 쫓아야 된다. 왜냐? 축척이 큰 것은 뭐예요? 자, 땅값이 비싼 것이고 그게 더 땅을 크게 거리니까 축척 중대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예요? 경계는 뭐라고 불가분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해되죠. 경계는 하나다. 도상상의 경계는 필지 사이에 오로지 하나밖에 없고 양 필지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양 필지에 그죠? 하나다라고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쌍가루 3번의 지상결제 기준이 있죠? 이게 매년 나오진 않아요. 매년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일단 작년에 나와갖고 올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이해해두자. 뭐라고 이해해두는데 자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조가 없는 거 딱 써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도상상의 경계를 원칙으로 하는데 자 사인과 사인 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다툼 문제가 생긴다. 왜? 법보다는 중업이 가까우니까 네 땅이 이만큼이다 내 땅이 이만큼이다 이제 싸우게 되니까 어디 위에 지상 위에 토지 이 도면이 아니라 이 지금 살고 있는 지상 위에 토지와 토지 사이의 경계를 이제 따지기 위한 위치를 정하라고 지상결제 기준을 마련해 줬다는 점. 그래서 이제 지상결제 기준이에요. 이게 지상. 자 이런 식으로 지상 경계에 대한 기준이다 이제 그런 기준이가. 자, 그래서 뭐가 없다면, 높낮이가 없다면 뭐예요? 자, 어떤 구조물에 중앙을, 자, 지상경계의 기준으로 삼아라. 이제 그런 얘기고. 만약에 뭐가 있다면, 이렇게 높낮이가 있다면, 자, 구조물에 하단부 있죠? 하단부를 경계를 삼 것이고, 뭐하고 뭘 만들기 위해서, 도로와 국어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그 경사진면에 있죠? 절터면, 그 경사진 절터면에 그 상단부 있죠? 자, 그래서 도로고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을 때 그 경사면, 이 절토된 부분은 깎인 면이에요, 깎인 면. 이 깎은 면이 있을 때 그 깎은 면에 그 상단보다. 만약에 국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흘러가야 되니까, 이렇게 흘러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경사면의 상단부 여기까지 얘기했죠, 여기까지. 도로는 여기부터 이렇게 도로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상단보다. 경사면의
상단부 얘기다, 상단부.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만약에 물하고 뭐예요? 물하고 육지가 만나면 이게 만약에 바닷물이면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밀물은 밀려오는 노래도 있잖아요.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밀려오는 물이 뭐예요? 밀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썰물 하면 물 빠져나가면 썰렁하죠, 이게. 썰렁해. 그게 썰물이에요. 빠져나가면 물이 썰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빠져나가면 거기 갯벌이 나타나는데 그 갯벌은 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바닷물이 완전히 찼을 때부터 토지니까.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여긴 최대 만주위. 만주위니까 바닷물이고. 그 다음에 최대 만수이다는 게 만수위 얘기입니다. 만수위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는 이제 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물이 있는 건 우리가 뭐예요? 하천이나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유지라든가 이게 물이 있죠? 물이 있는 거 완전히 찼을 때 있죠? 거기부터 이제 하천과 다른 곳이다. 이제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만약에 뭐예요? 자, 제방에 편입돼서 제방이라는 건 만약에 바다가 있다. 이 바다를 매립했다. 이게. 그 매립했을 때 땅이 세 개 생겼죠? 그럼 바닷물이라면 뭐예요? 막는 게 여기니까 이 제방에 만약에 사람이 뭐 머리가 있고 목이 있다면 이게 어깨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다 쪽이니까 바깥쪽 뭐예요? 바깥쪽 이런 식으로 바깥쪽 어깨 부분이다. 이게 어깨 부분. 자, 이렇게 바깥쪽 어깨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다 웬만하면 자,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 어떻게 낼까요? 어떻게 틀리게 낼까요? 물어보면 다 대부분 알아요. 뭐라고? 자, 바깥쪽은 안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그 최대만주 있죠? 이 최대만주는 뭐예요? 최소만주로. 상단부로 하단부로. 하단부로 상단부로 나오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요 세 가지가 만약에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자, 거기 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뭐라고 단서조항이 있냐면 자, 그 쌍가로 3번에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하라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다만 다음 1, 2, 3부 위에 세 번째 있죠? 세 번째의 경우 지상 경계 구획을 형성하는 출처세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정해야겠다 써 있죠? 그래서 만약 시험 문제, 자, 시험 문제 나왔기를 뭐로 나오냐면 자, 이렇게 뭐예요? 구조물에 다른 경우에도 이 상단부로 한다, 하단부로 한다, 중앙으로 한다 이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거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한번 받으시고 그 쌍가루 4번도 작년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지상 경계의 위치 표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땅 위에 사람이 법보다는 뭐가 가까우니까 주먹이 가까우니까 뭘 하라는 얘기니까 토지 위에 지상 경계에 대해서 자, 이렇게 뚝 담장 그 밖에 구획될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시 이런 구조물 있죠? 구조물 및 경계점 표시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번의 소관청은 토지 등에 따른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할 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달에 따라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한 번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있는데 자, 거기 보게 되면 자,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소재 지번은 공통이에요. 소재 지번 공통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지적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법상의 지적 공부는 딱 8가지가 있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공유정명부, 대지공유정명부,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등록부, 정보처리 시스템에 전내는 거 있죠? 딱 8개니까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뭐가 아니다. 자, 이것은 지적 공부가 아니다. 먼저 이해해 두시고. 자, 소재하고 지번 공통상으로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공부상의 지목, 이거 여기 특색이 있어요.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 그러니까 소재 지번, 자, 지목인데 또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이건 이제 공부상의 지목이죠.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뭐예요? 실제 지목. 다시. 소재 지번 지목, 실제 지목. 그 다음에 이제 다 앞에 무슨 말이 들어가요? 경계점, 좌표,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점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재, 지번, 지목, 실제 지목. 그 다음에 뭐예요? 앞에 다 무슨 말이? 경계점. 이제 이런 말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그게 시험 문제 요 앞에 게 나왔으니까 올해 만약에 혹시라도 만약에 뭐가 나온다면 그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온다면 뭐가 나올 것인가 그랬을 때 그 5번에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나오죠? 아, 이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이제 가끔가다 요즘 옛날에는 어려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뭐 하기 시작해요, 이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뭐예요?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 얘기입니다. 그럼 분할에 따른, 이게 분할에 따른, 이렇게 분할에 따른 뭐라고 이거 분할에 따른 지상 뭐예요? 지상 경계에 관한 얘기다. 지상 경계. 분할된 지상 경계는 말 그대로 뭐냐면, 자, 토지는
만약에 건물이 있을 때, 예, 건물이 있을 때, 자, 건물에 분할하지 않게 이렇게 분할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게요. 이게 바로 원칙이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예외적으로 건물을 뭐해서 건물에 걸리지 않게 이제 분할하는 게 원칙인데 건물에 걸리게 분할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원칙은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고는 지상 건축물에 뭐하지 않게 걸리지 않게 이렇게 분할하는 게 원칙인데 건물에 걸리게 예외 이런 것은 뭐예요? 어떻게 건물에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이 건물에 걸리게 하는 예외는 뭐가 있냐면 자, 예외는 뭐라고? 판사가 뭐하다는 얘기야, 이거. 판사가 뭐예요? 도도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제 법정 같은 데 가봐서 이제 가봤는지 알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연상하시고 그 판사들 있죠? 판사가 도도하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겠다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예요? 판결에 의해서 뭐예요? 토지를 분할할 때는 판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건물에 걸리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법원의 판결. 그 다음에 이 사자가 뭐예요? 공공사업이에요. 공공. 자, 뭐라고? 공공사업에서 그 사학도 뭐예요? 철천제 뭐예요? 구유소. 요런 지목 있죠? 한마디로 뭐예요? 도로, 철도용지, 하천, 도로 만들기 위해서 땅을 뭐 할 때 이게 땅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땅을 이제 넓혀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도로를 만드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건물들이 있고 여기 건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간에 값어치가 작은 걸로 토지를 수용해갖고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을 잘라갖고 만약에 못 쓰게 된 건 다시 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가 서포트 이렇게 대갖고 건물에 리모델링하고 할 것이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건물에 걸리게 할 수 있다는 게 공공사업. 그게 2번입니다. 그게 니은입니다. 니은.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나오고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도시관리사업에서 토지를 분할할 때. 그 다음에 자, 거기 뭐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서에 따라 도시계획, 도시관리사업. 자, 도자는 뭐예요?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도자 또 나오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죠? 관리 계획에서 토지를 분할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판사가 도다다. 자, 이렇게 일단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나온다면 이제 요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는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뭐가 나올 것이다. 요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한번 봐주자니. 자, 그다음에 자, 여러분 그 문제 252페이지 문제 보시면 자, 1번에 자, 뭐라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상경계 뭐예요? 지상경계의 위치 및 결정 등에 관한 설명 중 뭐하는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1번 토지의 지상경계는 뚝 담장 그 밖에 구획될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등을 표시한다. 자, 2번 지적소 간축은 토지 등에 따라 지상경계를 설정할 때 경계점 좌표 등을 작성 관리한다 써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지상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앙이나 하단부나 그렇게 정해 있지만 구조물의 소유권자가 다를 때는 소유권 따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분할하고자 할 때는 지상경계점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다 그랬는데 거기 잘못된 거랬죠. 5번에 뭐라면 자, 판사가 도도하다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의 결정을 할 때 토지를 분할할 경우에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뭐예요? 도시개발이든 도시군이든 자, 공공사업이든 판결이든 이때는 뭐예요? 건물이 걸리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22회 때 이제 나왔던 문제인데 자, 요게 이제 뭐예요? 시험 문제 또 이제 한 2년 됐으니까 한 번쯤 선보일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기세요. 자, 292페이지 면적이 중요하다는 점. 자, 그럼 과연 뭐예요? 면적에 대해서는 자, 뭘 볼 것인가? 이게 면적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면적은 일단 첫 번째 면적을 보시면 우리는 뭐예요? 수평면적이니까 수평면상에 이렇게 수평면상에 자, 이렇게 수평면상의 뭐예요? 넓이다라고 먼저 한번 봐주자니. 이게 수평면상의 넓이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주자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뭐냐 하게 되면 면적 측량 대상이에요. 꼭 항상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게 면적을 측량해야지 면적을 정하죠. 근데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게 있다. 대상이 아닌 게 있다. 아닌 거. 자, 그럼 시험 문제 30년 동안 클래식하게 거의 매년 나오는 게 뭐예요? 합병하고 이렇게 합병하고 지목 변경이에요. 지목을 변경하는 건 뭐하고 상관없으니까. 측량이든 뭐예요. 면적 측량이든 상관없다니. 합병도 만약에 뭐예요.
자, A라고 하는 땅하고 이 B라고 하는 땅을 두 개를 더한다니. 그 이 두 개를 더할 때 다시 측량하지 않아요. 거리를 다시 측량해서 곱하지 않는다니. 이 대장상 면적과 이 대장상 면적을 더하면 돼요. 근데 토지를 뭐 할 때는, 토지를 분할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이 새로 생긴 땅에 대해서 대장을 새로 만드니까 다시 뭐 해야 돼, 이거? 자, 측량을 꼭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목 변경은 당연히 뭐예요? 측량할 필요 없다 그랬죠? 야, 그래서 자, 이렇게 합병과 지목 변경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한 7년 전에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게 있는데, 그 아래 보면, 자,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니고 꼭 그 별표 두시고, 합병과 지목 변경 알죠? 그 다음에 도면의 제작상은 지금 자체 법상에 아예 없어요. 법상에 아예 없는 거니까 그냥 도면을 제작상한다는 것은 자, 말 그대로 그냥 그 글자 그대로야. 다시 만든다 하는 얘기니까 지금 측량과 관련 없어요. 근데 거기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현황 측량 나오죠? 그러면 경계보건 측과 지적현황 측은 바로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니고 동그라미 4번을 보면 경계보건 측량과 현황 측량에서 면적 측량을 수반하는 경우 필요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수반한다, 필요하다 그런 말이 안 나오고 막연하게 뭐예요? 경계보건 측량과 현황 측량이라는 말이만 나오면 그건 뭐예요? 면적 측량이 필요 없어요. 항상 뒤에 무슨 말이 따라 붙어야 돼요? 면적 측량이 필요한 경우 아니면 뭐예요? 수반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뭐예요? 뭘 하지만 면적 측량을 하지만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때는 뭐예요? 면적 측량 필요 없다. 그거 한번 이해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간평 문제 나왔던 얘기니까 뭐하고 이거 합병하고 지목 변경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하고 이거 경계보건 측량과 이 경계보건 측량과 그 다음에 뭐예요? 지적현황 측량 있죠? 지적현황 측량 나오는데 이 지적현황 측량 뒤에 뭐라고 말이 안 따라오면 면적 측량을 수반한다는 말이 뭐예요? 안 따라오면은 면적 측량이 수반한다는 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때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뭐 이거 그런 말이 없다면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몇 페이지에 253페이지에 문제 보시면 면적 측량하는 경우가 아닌 것 같아서 뭐예요? 1번처럼 무슨 단어가 나온 거 이거. 등록 전환 분할 합병 나오죠? 합병. 이 합병 나오는 건 뭐 하지 않는다는 게 이거. 측량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측량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자, 거기 자, 쌍가루 3번에 면적 측량 방법이 있는데 한번 나왔어요, 시험 문제. 자, 알고는 가자는 게. 그 측량 방법을 보게 되면 자, 거기 좌표 면적 계산법은 땅값이 비싼데요. 그러니까 항상 보게 되면 좌표 면적 계산법에 따른 면적 측정 경위 측량 방법으로 해갖고 자, 세부 측량 실시에서 필지의 경계점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사용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이니까 땅값이 비싼 지역이다. 땅값이 이렇게 비싼 지역은 좌표 면적 계산법인데 그 전자면적 계산법 나오죠? 전자면적 계산기에 따른 뭐예요? 면적 측량은 자, 면적 측량. 그래서 우리 여러분 거기서 거기 자, 그 말에 이제 거기 위에도 좌표 면적 계산법에 따른 면적 측정은 그러죠? 여기도 이렇게 띄어쓰기 해야 되겠죠? 그 띄어쓰기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면적 측정은 평파 측량이나 전자 평파 측량 얘기하니까 이건 땅값이 싼 지역이에요. 근데 만약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자,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실시하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등록하는 지역에서는 전자면적 측정기 한다 그러면 전자면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전자면적이란 뭐예요? 전자면적 측정기 나오면 전자라는 말 때문에 자, 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은 항상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수환적이니까 꼭 뭐예요? 좌표면적 계산법이다 한번 이렇게 이해해 주자는 거죠. 꼭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올해 시험 문제 나온다면 뭐예요? 올해 시험 문제 나온다면 뭐가 이 면적의 이 단수 처리 있죠? 이 단수 처리가 뭐 할 것이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단수 처리를 잘 좀 이해해 주자. 단수 처리. 단수 처리인데 좀 아까 지나왔는데 252페이지에 거기 그 의의 면적의 단위 나오는데 절대 지금은 뭐예요? 다 모든 등기부든 뭐예요? 대장이든 다 제곱미터입니다. 다 제곱미터니까 평인이 그런 말 안 써요. 우리가 실생활에 쓰긴 써도 법적으로는 절대 평을 못 쓰게 돼 있으니까 다 뭐로 하자는 얘기예요, 이거. 제곱미터로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만 봐주시면 되고, 그거 고민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쌍가루 4번, 단수 처리했을 때 일단 우리가 뭐예요? 단수 처리는 축척이 뭔가를 먼저 봐야 돼요. 축척이 만약에 뭐예요? 500분의 1이다 하게 되면 우리 시험 문제는 500분의 1이라고는 절대 안 나와요. 이 500분의 1은 뭐로 나오냐면 경계점 이렇게. 경계점 좌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뭐예요? 등록부 수반지역 나오니까
아니면 뭐예요? 자, 경위 측량 방법에서는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의 지적 무슨 측량이라고? 지적 확정 뭐예요? 확정 측량을 실시한 적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500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몇 분의 몇이고 600분의 1이다. 자, 이런 지역은 워낙 뭐예요? 땅값이 뭐하니까? 워낙 비싸니까. 어디까지? 소점 아래까지 면적을 산출합니다. 그러니까 0.1이 안 되면 무조건 다 뭐예요? 0.1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축척이 뭐예요? 축척이, 자, 뭐라고? 축척이, 나머지 축척은 뭐예요? 우리가 축척하면 치읓이죠? 자, 축척하면 치읓이니까 축척은 7개 있다, 7개. 7개 있으니까, 자, 500과 6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몇 분의 몇,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다 이제, 자, 1000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1200분의 1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2400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3000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6000분의 1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6000분의 1이 있는데, 그러면 보통 지적도는 7가지 축척을 다 써요. 근데 어디는 임야도는 뭐예요? 임야도는 이 3000과 6000을 쓴다. 그럼 우리나라는 도시보다 농촌이 많으니까 지적도에서 많이 쓰는 축척은 뭐예요? 1200분의 1입니다. 근데 어디 임야도에서 많이 쓰는 축척은 뭐예요? 6000분의 1입니다. 6000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이런 지역은 땅값이 싸니까 어디까지만 하라니까 이거 0.1까지만 이 1제곱미터까지만 공부에 등록합니다. 그 종전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자, 1200분에 쓰는 지역의 토지 면적 절과 0.4제곱미터가 산출했다. 그러면 지적 공배는 얼마로 등록하느냐? 답이 뭐였다고? 답이 1제곱미터로 등록합니다. 하여튼 최소 면적이 얼마니까? 최소 면적이 1이다.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런 지역에서는 뭐예요? 이런 지역에서는 0.001이 나왔다라고 치더라도 항상 뭐예요? 최초의 최소 면적이 얼마니까? 0.1이니까 얼마로 등록한다는 게 0.1로 등록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지금 잘 보자니. 그랬을 때, 자, 그랬을 때 뭐예요? 면적이 얼마 나왔으면 400 뭐예요? 456점 뭐예요? 55가 나왔다. 치자니 55가. 5가 나왔다. 자, 이렇게 뭐예요? 제곱미터 나왔다. 그러면 소점 아래까지죠? 소점 한 자리까지 끊으니까 과연 그때 0.05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근데 만약에 그러면, 자, 0.0499는 이건 0.05보다 적죠? 0.05보다 적으면 무조건 버려요. 그 다음에 0.뭐라고? 051, 512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0.05보다 무조건 조금이라도 큰 거예요. 조금이라도 크면 무조건 올려라는 얘기예요. 근데 딱 얼마로 떨어졌을 때, 이렇게 0.05로 떨어졌을 때,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만약에 이걸 올라가면, 하나 올라가면 0.1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보통 0.1은, 0.1제곱미터는, 자, 만약에 충무로 땅이면 뭐예요? 그 0.1은 1제곱미터가, 자, 얼마니까? 1제곱미터가 뭐 7천만 원이니까. 당연히 700만 원이에요. 워낙 땅값 비싸다. 그러면 이 땅들은 뭐예요? 0.1만 원으로 들여서 세금이 얼마냐? 세금을 더 내게 된다니까. 억울하다니까. 그래서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자, 국민들은 뭐예요? 이 국민들은 내리고 싶어 할 것이고, 0.05 내리고 싶어 할 것이고, 국가를 올리고 싶어 한다니까. 마찬가지 여기도 이런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면적이 뭐예요? 560 뭐예요? 7.5제곱미터 이렇게 나왔다면, 자, 여기까지 끊어서, 자, 이 0.5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문제다. 0.5보다. 근데 우리 국가는 뭐예요? 4서위권에서 무조건 올라가 그러는데, 세금 때문에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어디하고, 국토교통부하고,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국장하고 그 시민대체 뭐예요? 회장하고 이제 둘이 붙습니다. 올리자 말자 막 서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청회라고 하는데 아직 공청회를 한다니까. 공청회를 하고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산출해서 자, 표준 표체를 정해놓으니까 이렇게 면적이 뭐예요? 이렇게 면적이?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400 얼마? 456점 뭐예요? 456점 뭐 7호제곱미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자, 400 얼마? 56점 얼마이고. 4,5제곱미터 이렇게 산출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지막 공부에 등록하는 끝수 있죠. 끝수. 요 끝수가 1, 3, 5, 7, 9 이런 식으로 뭐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홀수로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0, 2, 4, 6, 8 0하고 뭐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0하고 이 짝수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뭐로 나오고 1, 3, 5 쭉 홀수로 나오고 이거 짝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만약 여기에 이제 여기도 이거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은데 만약에 뭐예요? 얼마? 560 뭐예요? 560. 자, 몇 점?
565.5 그래서 여기까지 끊죠? 그래서 이게 1357고 이렇게 쭉 홀수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560, 자, 2.5 이런 식으로 뭐예요? 끊었을 때 자, 끝주가 뭐예요? 0, 2, 4, 6, 8 짝수 나올 수 있다. 그게 똑같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뭐야? 누구하고 자, 이 지적원부 담당 국장이 뭐예요? 국가 입장하고 시민납체 입장하고 뭐 토요일 끝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는 홀수고 하나는 0과 짝수니까 여기서 뭐예요? 자, 서로 양보해서 하나는 올리고 두 개가 나오니까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버리자. 그렇게 합의가 된다. 그렇게 합의를 했을 때 과연 뭘 올 것인가 따져봤을 때 그 당시 이제 뭐예요? 거기 국토교통부 지적원부 담당 국장이 호랩이다. 호랩이. 어? 부인과 사별은지가 10원이 나와서 그 사람 생각에는 기왕이면 홀수가 이롭지 않겠느냐. 홀수가 이러니까 뭐예요? 자, 기왕이면 소점 아래 한 잔이가 이게 만약에 홀수라면 뭐 하자는 게 이거. 홀수라면 올려주자. 이게. 홀수라면 올려줘서 면적 얼마 이거. 올려주죠? 그 얼마라고 이거. 400 얼마 이거. 56점 얼마 하자는 이게. 8. 이렇게 공부에 뭐 하자는 게. 등록하자는 게. 그 얘기 지금. 그러면 만약에 영하고 짝 여기 이쪽 아래게 끊어보니까 이 짝 있죠. 짝수에 짝이 있어요. 짝이 있는데 또 껴러 들어간 건 뭐 홀수대가니까 이거 멜로드로만 찍는 거다 이게요.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이 0이나 짝수는 뭐 하자는 게 이거. 내려주자는 게. 내려줘서 얼마 이거. 내려버리자는 게 얼마. 400 얼마 이거. 56점 얼마를 하자는 게. 4제곱미터 하자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 했냐면 외로움의 법칙이라 한다. 외로움은 붙여주고 짝 있으면 띄워주고 그게 외로움의 법칙이다. 외로움의 법칙. 그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자 땅값이 그러니까 일단 문제가 나오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뭔가 이게 땅값이 비싼가 싼가 이걸 먼저 확인합니다. 축척을 먼저 확인하고 축척을 딱 본 다음에 이제 내려 그어보자는 게 이게 이제 뭐니까 땅값이 싼 축척이니까 소점까지 이렇게 내려 그어서 뭐예요? 마지막 숫자가 홀수라면 뭐하고 이거 올리고 6을 하고 이게 딱 봐서 이게 마지막 숫자가 짝수라면 이거 오죠? 이건 뭐라는 게 이거 짝이면 버려줘라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외로움의 법칙이라는데 응용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응용 문제는 뭐가 응용 문제냐면 자 만약에 이게 응용 문제입니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축척이 얼마라고? 축척이 600분의 1 땅에 대해서 얼마나 나왔어요? 면적이 600에서 322.5예요. 551이라고 나왔다. 322.551이에요. 자 그럼 당연히 어디까지니까 소수점 한 단위까지죠? 소수점 한 단위까지 어디까지 끊어보자는 게 소수점 한 단위까지 여기서 끊어보자는 게. 그럼 이렇게 뭐 했을 때 끊었을 때 소점 한 단위 요 한 자리까지 올려야 되니까 여기까지 공부에 등록가 사이니까 끊었을 때 이 오른쪽이 0.0 뭐예요? 0.5가 아니라 5보다 조금이라 크죠? 이건 얼마가 더 큰 거예요 지금? 0.001이 더 큰 거니까 이건 무조건 올려서 뭐로 하자는 게 이거 322.6을 하자 이제 그렇게 받으자는 게.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253페이지에 그 쌍가로 4번 면적 결정 및 측량에 대한 끝처리 자 이게 중요하니까 꼭 별표 두시고 이걸 잘 좀 봐두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54페이지 그래서 거기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가 뭐예요 이거 경위 측량 방법 자 그 지적 확정 측량 동그라미 지적 확정 측량 그럼 이 지적 확정 측량 하게 되면 당연히 축척이 얼마라는 얘기니까 500분의 1이단 그 면적이 얼마 삼천했어요 730.45 이렇게 730점 얼마가 나왔다는 이게 45제곱미터가 나왔다는 게 그 솔점 아래죠 여기까지 끊어보자 여기 딱 내리고 끝에가 5죠 여기 짝수니까 뭐가 다는 게 이거 버리자 730.4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축척이 500분의 1인 도면에 가로가 3cm, 세수가 2cm 나오죠, 이거. 딱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한번 나왔는데 안 나올 것 같는데 혹시라는 마음에 한번 무슨 말인가는 한번 이해하고 가자.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고 가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예요? 이게 실제 거리가 있어요. 실제 거리가 있다. 그 실제 거리는 뭐예요? 미터입니다. 자, 곱하기 뭐 하게 되면 축척을 하게 되면 이게 축척하죠? 자, 그럼 축척을 하게 되면 이 축척은 뭐예요? 내리 뭐예요? 내리 뭐 한 거 이거. 자, 이렇게 줄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자, 실제 거리 곱하기 축척하면 뭐가 나냐면 도산거리가 나옵니다. 도산거리. 자, 뭐가 나온다고? 도면거리, 도산거리가 나온다. 도산거리. 그럼 만약에 뭐예요?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자, 도산거리니까 도산거리가 뭐예요? 3cm. 도산거리가 2cm다. 그러면 자, 실제 거리하고
실제 거리에서 축척을 곱해서 뭐가 나왔으니까? 도산거리가 나왔으니까. 어? 도산거리가 나왔으니까. 반대로 축척은 뭐예요? 만약에 축척이 500분의 1이라면 이건 500분의 1로 줄인 거죠? 그러면 이게 센치니까 이게 3cm 뭐라고 이거? 2cm니까. 절대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이거? 그 도상상의 면적 계산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의 축척을 이용해서 필지의 경계 거리를 도상상 축소한 것이므로 지상의 실제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축척의 자승은 뭐예요? 실제 면적분의 도상거리 나오죠? 그거 공식을 외웠다가는 망합니다. 왜? 그게 꼭 우리는 뭐예요? 생각이 안 나는 게 다른 때는 그렇게 생각나다가 어디 가면 시험장에 가면 생각이 절대 안 납니다. 절대 안 나니까 자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원리를 가만히 이해해놓고 줄였으니까 센치가 나왔으니까 늘려라는 게 그러니까 뭐하고 이거 3하고 이걸 늘려서 곱해서 3호 얼마 이거 15 얼마라는 얘기야 이거 1500 1500cm다 1500cm 그 다음에 2호 얼마 10 자 동그라미 두 개 뭐예요 1000cm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럼 이렇게 뭐예요 cm니까 이걸 뭐예요 15m 10cm를 곱해야 되겠죠 왜 면적은 가로 곱해 세로니까 이거 더하는 사람 있어요 큰일 난다는 게 더하면 자 곱해갖고 뭐예요 이게 얼마 나온다는 게 150제곱미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얼마라고 이거 150제곱미터 딱 몇 번 나왔다고 딱 한 번만 나왔으니까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한 것만 내용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혹시 이제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자 뭐에 대해서 그 지목에 대해서 한번 자 이 지목하고 경계에 대해서 한번 자 체크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몇 페이지에 260페이지에 몇 번 24회 때 문제를 뭐 13번을 한번 보자 13번을 물론 이제 13번 문제를 보시면 지목으로 옳은 거랬어요 그래서 채용용지에 자 유수를 이용한 자 요투장 카누장은 유수라고 하는 흐르는 물이죠 그건 뭐예요 영속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용용지가 아니라 흐르는 물을 얘기하면 하천일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호도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손이다 재배한다 써있죠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3번에 이 봉안시설과 그에 적습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뭐예요? 대로하는 게 아니라 봉안시설이니까 뭘 하겠다는 게 묘지라고. 자, 그 다음에 어디? 자동차 정병장 안에 있죠? 안에. 그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공장 안에 있으니까 공장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원야를 이루는 뭐예요? 암석지 황모지는 헷갈리면 안 돼요. 갈대밭이 잡종지지 황모자 쓰고 산에 간다. 이건 임야다. 이게. 그 다음에 물론 이제 14번 같은 그런 문제는 나와요. 자, 이런 그 어디 법률의 28가지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라는 게 이런 문제 나오니까 자, 이거 당연히 뭐예요? 법에 규정한 지목에 해당하는 것은 유언입니다. 다른 거는 뭐예요? 절대 뭐가 아니에요, 이거. 지목이 아니라는 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61페이지 그 17번 문제 있죠? 그게 언제 자, 17번 문제가 25회 때 나왔던 게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니까 거기 보시면 자, 거기 연접되는 토지사의 높낮이 차이가 없을 때는 뭐예요? 없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 있을 때는 뭐예요? 없을 때는 뭐예요? 바깥면 그런 게 아닙니다. 높낮이가 없으면 중앙이고. 그러니까 옳은 거 고려했으니까 이 기역과 뭐라고 이거? 기역과 니은 체끼입니다. 왜? 이거는 뭐예요? 중앙이고 이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 하단부니까. 자, 그 다음에 도로와 고고동 절토면에 있을 때 이거 상단부고. 그 다음에 최대 만조의 만수의 니을 맞죠?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 토지 제방 등의 토니가 아니라 이거 토지입니다. 토지. 토지에 편입되는 자 토집되는 등록되는 경우 이 바깥쪽 어깨 부분이니까 당연히 1이고 그 다음에 그 18번 문제가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또 나오고 싶지 않아요. 나오고 싶지 않은데 지상격계조 등록부 이게 나오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일단 무슨 단어 거기 보면 자 니은이 특색 있죠.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지목과 이거 특색이 있고 그 다음에 절대 지상경계점에는 뭐예요. 우리가 토지 소유자와 인접 토지사에서 토지 소유자는 뭐예요. 소유자는 이건 대장에만 있는 거예요. 대장에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절대 뭐가 들어가면 안 돼 이거. 자, 해당하는 건데 디귿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디귿은 뺍니다. 5번하고 뭐예요? 5번하고 2번하고 디귿은 빼고. 그 다음에 거기 경계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기억은 들어가니까 1번 아니면 4번입니다. 그 니은이 들어가느냐? 왜?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지목 니은이 들어가. 이게 4번이에요. 항상 소재, 그 다음에 뭐예요? 지번,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자, 지목과 실제 지목.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지목.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경계점. 이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뭐에 대해서 이 면적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한 건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거기 자, 23회가 24회 때니까 작년 재정 문제죠. 면적 측량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합병하고 뭐예요? 지목병 경우고 3번이 답인데 이거 너무 뭐가 쉬웠던 문제고 자, 그다음에 쉬웠던 문제니까 뭘 한번 다시 또 최근에 문제가 또 뭐 있었냐? 뭐 19번 문제 보자. 19번 뭐라 써 있어요? 자, 측량소로지적법에서 자, 이건 이제 법을 요새는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그걸 약칭해서 뭐예요? 측량소로지적법이라고 얘기해요. 규정하고 있는 면적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경위 측량 방법 나오죠? 그게 바로 뭐란 얘기예요, 이거. 이게 땅값이 비싼 토지니까 전자면적 측정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항상 뭐예요? 항상 경위 측량 방법이 얘기했을 때는 땅값이 비싼 지역이니까 좌표 면적 계산법이다. 그런 거 한번 놓치지 말자는 게 그런 거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경계천 좌표 넓이는 어디에? 제곱미터 한 단위고. 면적은 수평면적 넓이이고. 합병이 아닌 신규 등록과 등록주는 뭐예요? 측량해서 면적 정하고. 그다음에 합병은 뭐예요? 측량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제 그런 점을 이해해 두고 보자는 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특히 뭐예요? 이렇게 자, 특히 자세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또 특히 이 면적의 단수 처리가 올해 시험 문제에 꼭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걸 좀 잘 봐두셔야 돼요. 잘 봐두시고 이해해 두자는 게. 자, 이번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지적 공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